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각 챕터의 마지막 유니트인 어휘 실전입니다. 어휘 실전. 어휘 실전 문제는요, 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여기서 보다시피 dissuade, persuade, apprehensive, comprehensive 이런 식으로 뭔가 비슷한 어떤 비슷한 어떤 철자 형태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유형들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dissuade, persuade와 같이 문법이나 구문적으로 상당히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서 또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대립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어휘들을 갖다가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요즘 공무원 유형, 좀 그런 쪽에 맞춰가지고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문제 유형으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옛날 본고사 세대의 참고서들 가장 대표적인 게 정통종합형, 소위 말하는 성문종합이죠. 그 위에 보면은 다시 이제 영어의 왕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종합영어를 끝내고 난 다음에 보는 당시 경기고등학교 영어과 주임이셨던 김여람 선생님께서 제신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또 같이 함께 보는 것들이 일본 대학 입시 문제집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요, 1200제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1200제라고. 그 1200제나 이런 책들을 보면 어휘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당시 이제 본고사로 출제되는 어떤 그런 어휘 문제 유형을 갖다가 이렇게 좀 참고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좀 개발한 측면도 있고요. 또 일본 대학 입시 문제도 보면은 상당히 어휘 문제를 다양한 유형으로 이렇게 좀 창의적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국내 참고서들 소위 말하는 약간의 어떤 종합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책들은 대부분 어휘 문제가 상당히 그 어떤 패턴을 좀 이렇게 차용해서 그런지 좀 다양하게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의도와 목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실 어휘 문제라는 것은 그 어휘의 어떤 정확한 쓰임새와 그리고 개념, 그리고 그것이 문법이나 구문 안에서 하는 어떤 그 기능과 역할들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쌤은 좀 단순했습니다. 단순했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한 단어를 가지고 세세하게 상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법적 구문적 그 기능을 하거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 어휘들은 조금 더 이래 좀 부가적으로 다른 내용과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1번은 dissuade와 persuade의 용법 차이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1번, 2번 짝이고요. 3번, 4번 이렇게 짝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persuade와 dissuade는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persuade와 dissuade는 준동사의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부정사와 동명사의 용법과, 그리고 부정사와 동명사와 결합하는 그런 어떤 동사들의 어떤 용법에 있어서 가장 대장격인 동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suade와 dissuade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체화하고 나면은 이것을 축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정사와 동명사와 용법과 관련된 많은 어떤 어휘들을 갖다가 쉽게 이해하고 이렇게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persuade의 뜻은 뭐냐 하면은 뭐뭇을 하도록 설득하다 이렇게 되죠. 뭐뭇을 하도록 설득하다. 그런 문제예요. 보통 학생들에게 반대말이 뭐냐 물으면 학생들이 dissuade다 이래 놓고는 뜻이 뭐냐 하면은 좀 깨우다다가 뭐 하도록 설득하지 않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persuade는 뭐뭇을 하도록 설득하다, dissuade의 중요한 의미는 뭐뭇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다. 하도록 설득하지 않다가 아니고 하지 않도록 설득하다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persuade와 dissuade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문법적 구문적 사항은요, persuade는 하도록 설득하다이기 때문에 목적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하는 뭐가 개입되어 있다. 의지와
뭐 희망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 있죠. 그래서 의지와 희망을 나타내는 이러한 성격을 가지는 뭐가 온다? 목적보호로서는 투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이게 목적어를 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정사와 결합하는 동사로서의 persuade는 대장동사다. 물론 ask나 또 뭐가 있어? order나 또 뭐 촉구하다, 뭐 기대하다, expect나 혹은 촉구하다, urge나 기타 뭐 demand나 뭐 등등등등등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왜 persuade를 대장동사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persuade와 dissuade의 용법이 서로 대척되면서 부정사 동명사의 모든 어떤 그 용법을 갖다가 뭐라 그럴까요? 주도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ersuade와 이것을 대장동사로 삼음과 동시에 그 반대의 어떤 의미를 가지는 반대 기능을 하는 dissuade 역시 동명사의 어떤 그 용법, 동명사와 결합하는 용법에 있어서 대장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dissuade는 뭐냐 하면 dissuade는 뭔가 목적으로 하여금 뭘 못하게 한다, 하지 않도록 쓸 때가 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개입돼야 된다? 뭔가 차단하고 방해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차단하고 방해를 해야 한다. 이 녀석이 뭐 어떤 행위를 갖다가 하는 것을 못하게 차단, 방해하는 의미가 개입돼야 된다 말이죠. 그럼 차단과 방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는 from이다. from. 그리고 from이 왔기 때문에, 즉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된다? ing가 와야 된다. ing가. 근데 여기는 투부정사지만 여기는 ing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 의지와 희망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하고 여기는 차단, 방해를 하고자 하는, 즉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를 가진 전치사 from이 개입이 되고 전치사 다음이기 때문에 ing가 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부정사와 동명사가 개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장착하고 있는 용법이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서로 대립되는 의미의 동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dissuade와 뭐 관련된 게 사실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대장동사로 공부한 거는 prevent죠. 무엇을 방해하다, 못하게 하다, 그죠?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뭐 금지하다, 뭐 prohibit, 또 inhibit. 그리고 뭐 법률적으로 금지하다 하면은 뭐 또 ban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정사 동명사를 할 때 종합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요 정도로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keep도 있어, keep. 자, 그럼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He's trying to, 자, 내용을 봐야 되겠죠. Local and foreign businesses, 지역 기업이나 외국 기업, 이 local은 지역이라기보다도 foreign이기 때문에 반대되면은 국내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foreign의 반대는 본래 domestic인데요. domestic인데 지금 local은 foreign의 반대로 뭐 국내입니다. 그렇죠. 국내와 해외에 있던 기업들과 하여금 자, to invest가 왔죠. to invest in the project. 그 사업 계획에 투자를 하라고 투부정사가 왔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를 의도하는 거죠. 따라서 뭐가 와야 된다? persuade가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들에게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라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 다음에 I try to, 그리고 그녀가 떠나는 것은, 여기 이제 from이 왔죠. 이 from이 왔기 때문에 그녀와 leaving이라는 이 두 개의 동작을 어떻게 차단, 분리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그녀가 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설득하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dissuade가 와야 한다라는, 뭐 더 이상 이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prehensive와 comprehensive인데요. comprehensive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comprehensive English 이렇게 하면 뭐 종합적 영어다. 근데 comprehend는 어떤 의미다? 뭔가를 이해하다 이 말이거든요. comprehensive는 뭔가를 이해하고 그냥 단순히 뭐 암기하고 숙지하고 이게 아니고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뭔가를 그
어떤 지식이나 실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숙지한다. 종합적으로 뭐 인지한다. 이런 의미였어요. 이제 comprehensive가 종합적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apprehensive는 뭔가를 좀, 이것도 apprehensive가, apprehend가 본래 좀 앞서서 예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예상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좀 살짝 다소 부정적인 근심, 걱정이 살짝 개입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I'm a bit apprehensive that no one will come to the party. 아무도 그 파티에 혹 오지 않을까. 이것도 팩트가 아니고 뭔가 약간 살짝 추측하는 거죠.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will 쓴 겁니다. 그래서 살짝 좀 두려워. 살짝 좀 걱정이 돼. 이렇게 하니까 apprehensive가 돼야 되고요. 밑에는 we offer you a comprehensive training 되겠죠. 뒤에 보면 in all aspects of the business. 그 사업의 모든 측면들, 모든 현상에 있어서의 어떤 종합적인 트레이닝, 훈련을 갖다가 우리들은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뭔가 인력 개발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자, 뭐 comprehensive, apprehensive는 의미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제 suspect와 doubt입니다. 둘 다 우리말식 해석으로는 뭔가를 뭡니까? 의심하다 이런 뜻이죠. 의심하다. 그래서 뭐 우리 영어 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그 병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말의 어떤 영어와 우리말을 자꾸적으로 1대1로 대응시켜가 고착화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전사원 내주기에서 선생님이 뭐 눈이 강조를 했지만 영어라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 언어라 그랬죠. 하나의 이미지가 어떤 상황과 만나면서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어떤 성격이라 그럽니까? 본질이라 그럽니까? 그것들이 어떤 상황과 이렇게 만나면서 다양한 의미를 갖다가 생산해낸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suspect, doubt를 갖다가 둘 다 의심하다 이래가지고 동의하다 뭐 이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개념이라는 것이 긍정과 부정이죠. 우리 앞에서도 봤죠. persuade는 뭔가 긍정적으로 하도록 쓸 때가 다, dissuade는 부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뭐 쓸 때가 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suspect, doubt도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uspect는 뭔가 뒤에 사실이 하나의 fact라고, 뒤에 어떤 상황, 사건이 하나의 사실일 거라고 긍정적으로 좀 의심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doubt는 이것이 좀 아닐 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기를 바라고요. 자, we had no reason to that he might. 자, 이것도 살짝 가정법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왔다면 가정법이고, 가정법이라는 것은 화자가 그 사건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자기가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짝 그 가능성을 떨어뜨리면서 살짝 몸을 움츠리면서 따라서 뭡니까? 약간 좀 자신의 의사를 이렇게 완화시켜 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은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살짝 만들어 놓는다. 자,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that he might try to kill himself. 그가 혹 자살을 할까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하의 사실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의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즉 내가 보기에는 그가 자살할 것 같지는 전혀 않은데 말이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살짝 이게 가정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혹 자살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는 겁니다. 완전히 팩트로 that he tries to kill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놓으면은 그가 자살할 거다. 전혀 이유가 없다고. 자살할 거라고 그렇게 좀 의구심을 가질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요 사실 자체의 가능성을 살짝 떨어뜨리기 때문에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조금 남겨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I 하고 if, whether나 if가 나오면 주로 doubt와 결합합니다. suspect는 하나의 뒤에 팩트로서 그것을 의구심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팩트를 나타내는 the fact that, 앞에 봤죠? the fact that, the problem that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팩트를 설명해주는
어떤 대뜻을과 주로 결합을 하지만 doubt는 그 자체가 뭐 아닐 것 같다라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 긴가 민가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가지는 whether나 if와 주로 결합합니다.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I can finish the work on time. 제 시간에, 정시에, 즉 뭔가 딱 정해진 시간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이 are는 유효성입니다. 유효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on time 하면은 그 시간이 요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이 자체가 일을 마친다든지 어떤 행위 자체가 유효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유통기한이 지났다 그러죠. 그런 어떤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제 시간 안에 그 일을 내가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의문스럽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doubt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뭐 비슷한 철자 형태를 가지는 어휘의 비교입니다. 자, suspicions과 suspension입니다. suspension은 우리가 쌤이 옛날에 그 뭐 보면은 굉장히 스포츠를 좋아해가지고요. 뭐 신문을 뭐 중고등학교 때 신문을 거의 안 보지만 오직 보는 건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그 보면은 항상 특히 이제 고등학교 야구 이런 난에 가면은 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표현이 용어가 뭐냐면 suspended game이라 그랬습니다. suspended game. 이게 뭐냐 하면은 중지된 게임이죠. 정지된 게임이죠. 뭐 비가 와서 강우로 인한 suspended game이다. 이러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게임이 중단이 되고 그 다음 날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suspended. 따라서 suspend는 뭔가를 중지시키다 이런 말이니까 suspension은 뭔가 정지, 중지 이런 의미입니다. suspicion은 이것 하나의 의심이죠. suspect에서 연결되는 의미입니다. suspect는 뭔가를 어떻게 의심하다 하니까 여기서는 suspicious는 뭔가에 대해서 그것을 의구심을 가지는 행위, 사실 이런 의미죠. 자, his strange behavior 그의 어떤 이상한 행동은 arouse, 불러일으켰다 이런 말입니다. arise죠, arise. 요거는 잠깐 이따가 rise하고 한번 설명을 잠깐 하고 가고요. 자, 그의 어떤 이상한 행동이 그 이웃들의 뭔가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저 양반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지? 구체적인 의구심 내용은 that 이하하고 쭉 뭐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일단 잘려진 문장이고요. 그리고 suspension은 밑에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The suspension of fighting 여기 나오죠. 그 전투 중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전이라 그러죠. 정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북한과 휴전, 정전협정을 맺고 있죠. 종전이 아니고요. 종전은 완전히 전쟁이 종식되어 가지고 어떤 그 평화의 상태가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어떤 사실이라면은 정전은 전쟁이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잠깐 전쟁을 멈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정전 개념입니다. 정전. 그래서 the suspension of fighting 정전은 is to take B 플러스 to 부정사죠. is to take effect 효과를 발생시키다. 즉 효력을 발휘할 지금 현 상태에서 이후에 to 부정사 이후에 효과를 발휘할 예정이다. 즉 언제 효과가 발한다. at 6 a.m. on Monday 월요일 새벽 6시를 기해서 정전 효과가 발한다. 그럼 그 전까지는 막 총을 쏘고 전쟁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rise와 rise 요렇게요. 요 앞에 이제 어가 왔을 때 이 없는 이 rise는 이건 하나의 물리적인 행위입니다. 물리적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이 이렇게 불쑥 올라온다든지 뻘떡 일어난다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rise 때 어가 오면 요거는 abstract의 의미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쌤은 abstract로. 그래서 뭔가 좀 추상적인 의미의 뭔가가 발생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어떤 사물, 물리적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라면은 rise는 물리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현상, 어떤 사건 따위가 일어나다 이런 의미로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rouse가 지금 나타내는 게 his neighbor's suspicions 어떤 의심 따위를 발생시키다. 의심은 물리적인 사물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떤 동사에 앞에 어가 왔으면 본래 동사의 의미에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그리고 10번을 보면은 attribute와 contributes. 뭐 사실 contribute라는 단어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죠. 어디에 공헌하다, 기여하다, 때로는 뭐뭐에 아주 중요한 어떤 이유가 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attribute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attribute 보통 A 다음에 to be 이렇게 쓰죠. 그리고 뭐 이 삼총사라 그러는데요. ascribe 그리고 assign 이건 삼총사로 반드시 챙겨둬야 됩니다. 그래서 attribute A to B는 A를 갖다가 B에 보통 우리가 해석할 때는 A는 B의 덕분이다. 혹은 A는 B 탓이다. 긍정일 때는 A는 B의 덕분이고 부정적일 때는 A는 B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전치사 to는 요게 귀속이라 그래. 귀속입니다. 귀속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다? give A to B. 얘 to입니다. 이 to. 즉 A가 B에 귀속되면서 A가 B의 소유가 되다 이 말이죠. 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 또 하나가 뭐가 있었습니까? belong to가 있었죠. belong to. 똑같은 to입니다. 그래서 본래 attribute A to B는 A라는 이 어떤 대상이 본래 B의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A는 B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으면 이것은 B가 한 거다 하니까 B 덕분이다. 나쁜 어떤 일이 생겼으면 요거 역시 B가 한 거다 하니까 B 탓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쌤이 왜 이제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이건 소위 말하는 어법적 어휘로 attribute가 나오면 뒤 A to B 구조가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독해를 할 때. 따라서 attribute가 나오는 순간에 뒤에 to를 염두에 두고 쫙 갑니다. attribute가 한 단어, 두 단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하나의 긴 한 줄 이상의 긴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줄 이상의 긴 문장이요. 그럴 때 to가 나올 때까지 쭉 가면 이 내용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이미지로 쑥 그려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훈련이 되면 이 attribute A to B 이 구조가 끌고 있는 긴 문장이 그냥 크다랗게 하나의 이미지로 하나의 덩어리로 쑥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해 주고요. 여기 보면은 the doctor said 자 the cause of the illness attribute를 먼저 이제 보겠습니다. 보면은 to가 나올 때까지 가는 겁니다. the cause of the illness to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은 뭔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있다라고 하고 있다. 현재 완료죠. 그죠? 이전부터 지금까지 doctors, the doctors 이렇게 하니까 뭔가 군들, 의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그 질병의 원인을 뭔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다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그리고 10번으로 오면요. 자, smoking, certainly, 자, contributive 이래 돼서 뭔가 기여했다 이 말이죠. 그냥 좋은 의미에는 뭐 기여했다, 공헌했다 이래 되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좀 부정적이 됐으니까 뭔가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 뭐 조금 약간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동사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살짝 할 때 우리말에도 그런 어떤 표현들이 있죠. 좋은 어떤 표현으로 뭐 잘했어 이런데 사실은 잘한 게 아니죠. 네, 그런 약간 뉘앙스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허뷰는 분명히 그의 어떤 그가 일찍 사망하는데 뭐 원인이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appreciate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appreciate 그리고 D가 오면 depreciate 뭐 이 구조는 굉장히 D가 와가지고 접두로서 기본적인 어떤 의미에 반대의 어떤 의미로 표현하는 것은 이건 기본적인 기본이죠. 자, these flowers are token 뭐 하나의 쉼표다 이런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버스 요금을 저희들이 토큰으로 이렇게 토큰이라 했습니다. 저 버스를 타는 하나의 어떤 그 쉼표죠. 이 꽃들은 우리의 쉼표인데 뭐냐면 for all your help 너가 모든 너의 어떤 도움에 대한 감사의 쉼표다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depreciate는 그러니까 appreciate는
뭔가를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가치를 어떻게 높게 평가하다 이 말이죠. 높게 평가하다. 그러면 depreciate는 그 가치를 갖다가 낮게 평가하다 이렇게 되니까 뭔가를 평가절하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내용이 있습니다. 자, our car depreciated by 요거는 척도입니다. 척도. 즉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얼마만큼 500불만큼 이런 말입니다. In the first year we owned it. 우리가 그것을 소유한, 즉 우리가 그 차를 갖다가 산 첫 해에 500불이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가치가 떨어졌다. appreciate는 이 네 가지는 appreciate는 옛날 쌤이 강남구청 강의할 때 뭐 쌤은 뭐 적중했다 이런 이야기 하기가 정말 쑥스러워 가지고 잘 안 하는 편인데 어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 쌤이 이제 그 모의고사 뭐 해설을 하면서 appreciate가 어느 시험이든 뭐 어떤 때든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어휘이기 때문에 좀 챙겨둬야 한다 했는데 마침 그 다음에인가 시험에 나와버렸습니다. 나왔는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이해하다죠. 이해하다. 다음에 두 번째가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평가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감사하다입니다. 이 네 가지는 뜻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뭐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평가하다라는 의미는 그 값을 갖다가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감사한다라는 이야기도 결국 그 행위의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것 역시 뭡니까? 이러한 행위의 총체로서 그 어떤 행위의 가치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행위로서 나타나는 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은 성질을 가지는 거라는 거 반드시 챙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번 보면은요. 13, 14번은 사실 그다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단지 철자행대 때문에 만든 겁니다. She is so shy that converse입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할 때 conversation이죠. 명사가. 그래서 그 동사행인 converse입니다. Conversing with her, 그녀와의 대화가 can be quite difficult. 정말로 어려울 수도 있다. 가능성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너무나 좀 수줍음을 타는 나머지 그녀와의 대화가 너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14번은 The nationalists are very keen. 굉장히 예민하다.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뭘? 봅시다. 지금 민족주의자이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은 주로 보수주의자들이죠. 민족의 어떤 전통, 관습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보수주의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뭐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conserve their customs and language.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관습과 언어를 갖다가 지키고자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다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어휘 실전 파트 1 이 정도 하고요. 어휘 실전 2는 이어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